이제 강의는 뭐 최근 승인된 루푸스 치료제, 그 다음에 개발 중인 루푸스 치료약제를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개발 중인 약제가 허가될 거는 아주 소수기 때문에 한 3개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건강식품 뭘 먹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고, 뭐 홍삼, 인삼을 먹고 루푸스가 좋아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있는지도 많이 여쭤보시고, 내가 어떠한 식품을 먹었는데 몸이 좋아진 것 같다. 줄기세포도 많이 여쭤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하나하나 대답을 드리면은 이제 건강식품은 정의 자체가 그 건강식품 정의가 법규상 그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지 루푸스 자체 치료 효과는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홍삼, 인삼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그 정관정에서 나온 이게 특정 업체를 얘기해도 되나? 정관정에서 나온 홍삼을 갖다가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 치료 효과는 없는데 간 기능 이상이나 이런 부작용은 없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루푸스에서는 연구 결과가 없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루푸스 자체가 좋아질 것 같진 않고, 스테로이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박수환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성체줄기세포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지방률의 줄기세포, 골수율의 줄기세포, 그 다음에 뭐 탯줄률에도 있고, 근데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면역 조절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 줄기세포 갖고 많이 연구를 했지만, 이게 이제 줄기세포도 제가 갖고 있는 줄기세포와 우리 박윤재 교수 갖고 있는 줄기세포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줄기세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본인이 맞는 거에 대한 조금 위험도가 있어서 루푸스에서는 아직은 조금 이제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약도 많이 물어보시고, 비타민, 뭐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이런 피부 시술, 라식, 뭐 성형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또 이제 조금 젊은 환자분들 성형수, 라식 이런 거 피부 시술 다 관심 있으신데요. 한약은 제가 뭐 한약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추적을 해서 성분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비타민, 아까 비타민 D 말씀 주셨는데 뭐 다른 비타민, 그 다음에 뭐 피부 시술은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루푸스 환자들에서 피부 시술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이제 피부과 개원한 제 친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혈소판이 그렇게 낮지 않으면은 기본 레이저, 그 다음 피부과 가서 하는 색조라고 하잖아요. 레이저. 그거는 다 해도 될 거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 리프팅이라고 요즘에 하는 게 있습니다. 리프팅도 혈소판만 괜찮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형수술도 이제 조그만 거 말고 이제 크게 뭐 이렇게 그 양악 이런 거는 이제 전신 마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루푸스 환자분들이 드신 약도 있는데 전신 마취술을 필요 없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피부 시술은 가능한 뭐 리프팅이나 색조 이런 거는 혈소판만 5만 이상 되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밤, 유산균, 뭐 아까 박수환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박수환 교수님 강의록을 보고 제가 강의 파일 만든 건 아닌데, 저희가 뭐 이게 엄청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돼 갖고 연구비도 많이 받아 갖고 이제 많은 걸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그 뭐 환자분들 도와주고 루푸스 환자분들 150 이상 명 정상인들 대상으로 대변을 해 갖고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 분석을 해 보면은 이제 이 루푸스 환자분들이 이 정상인 대비 약간 장내 미생물의 수가 부족합니다.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고 하죠. 다이버시티가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뭐 한국인 루푸스 환자분들에서 어떠한 균이 그 부족하다 뭐 이런 결과들도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특히 이제 루푸스 콩팥염이 동반된 환자에서 정상에 비교해서 또 더 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수가 종류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유익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면역 조절하는 장내 미생물이 몇 개, 어떤 게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질병 활성 높은 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저와 이제 박윤재 교수님이 같이 한 공동 연구 결과인데 발표하지는 않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약제로 개발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은 이제 근거 중심 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해서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약으로 개발을 해갖고 이거를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끼리 비교해서 어떠한 것들이 좋아지고 임상지표, 혈액검사 이런 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이게 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신약 개발의 과정이라는 게 이게 한 개 약이 허가되려면은 이제 약의 개발에 제일 중요한 게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안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큰 부작용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그 신약 질병에 의해서 10,000개 신약 후보물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비임상이라고 그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해서 이제 50개까지 나머지 다 탈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 대상으로 1, 2, 3, 4을 통해서 하나가 허가되는 그런 시간도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해갖고 그 한국인 루푸스 환자분들에서 부족한데 유익균 중에서 부족한 것들을 이제 약제로 개발해서 동물 시험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진짜로 약으로 허가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나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런 아주 그런 기본적으로 좀 소금을 적게 먹고 저도 지금 최근에 혈압이 높아갖고 국국물을 안 먹고 건더기만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나트륨을 적게 먹고 균형 잡힌 식단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렇다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닌데 이거 하나만으로 루푸스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이제 치료 원칙은 아까 박성환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요 슬라이드는 제가 거의 한 10년 전부터 쓰고 있는 슬라이드인데 질병 악화 예방하고 루푸스 자체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기압병증,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아까 그 치료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저 학회 교과서에 나온 거고 이게 대부분 이제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한 4, 5년에 한 번씩 루푸스 치료 가이드라인 같은 걸 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주로 많이 포함된 건데요. 중대원칙을 보면 환자분과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 있지만 환자분과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전되어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수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관해 혹은 낮은 질병 활성도를 목표로 한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3번을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3번을 보시면은 무증상 환자에서 혈청학적 검사에 비정상의 소견만으로 치료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저도 오늘 좀 전에 오전에 외래를 보고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그 아까 anti-DNA라고 DNA에 대한 항체 수치가 그게 사실은 그 혈액 검사나 모든 것 중에서 루푸스 환자 질병 활성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병원은 정상치가 7인데 그분은 700이 넘어가요. 700. 그리고 백혈구가 좀 떨어져 있고. 근데 그분은 거의 10년 동안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거의. 단백뇨도 없고, 전신침범도 없고, 약간의 가끔 관절만 부었다 가라앉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최근 3년 동안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anti-DNA를 해보면은 100배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10년 이상 잘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혈액 검사만으로 약을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박성환 교수님께서 이 anti-DNA 수치가 높은 분들은 약을 천천히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줄일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되게 진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 혈액 검사와 또 환자 증상을 잘 보고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루푸스 신염은 당연히 조기 진단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루푸스 콩팥염은 이제 단백뇨가 있으면 조직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 검사 타입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백뇨가 있는데 그 원인이 가끔 루푸스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루푸스 신염 최소한 3년간 치료해야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단백뇨가 없어진 다음에 3년 동안 면역제를 드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관해가 단백뇨가 없어진 상태가 된 다음에 3년간 치료해서 유지한 다음에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글루코스는 가능한 최소 용량으로 감량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중요한데
저희가 보다 보면 이제 아주 심했던 루푸스 환자분들도 그 소론도나 뭐 메티론 그런 거를 반알까지 줄이고 이틀에 한 번 반알, 뭐 3일에 한 번 반알 이렇게 줄일 수 있거든요. 잘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스테로이드를 반알을 3분의 1 정도 먹다가 환자분들만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끊기를 원하시고 저도 이제 활성도도 지금 없고 뭐 단백뇨도 없어진 지가 5년 됐는데 5년 10년 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중단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그러다 아주 나쁘게 재발하는 경우가 이제 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스테로이드 반알을 3일에 한 번 정도 먹고 잘 지내고 아무 문제 없던 분이 갑자기 뭐 열이 나면서 폐에 물 차고 막 되게 안 좋게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뭐 두세 번 이렇게 보면은 그 환자분들이 다시 옛날 상태로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끊는 거는 항상 조금 조심하고 환자분들이랑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말라리제는 꼭 드셔야 됩니다. 특별한 뭐 금기가 없다면. 그 다음에 아까 항체 증후군이라고 해서 항인질항체가 혈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인질항체 증후군은 이제 항인질항체 있으면서 혈전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그 항인질항체만 높게 나오면서 이제 혈전이 없었던 분들은 이제 아스피린만 예방적으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예, 그래서 요 슬라이드도 제가 거의 15년 정도 계속 쓰고 있는데 밑에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원칙 주요 장기 침범, 뭐 콩팥 침범, 심장 침범, 폐 침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초반에는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좀 쓰셔야 되는 거고요. 스테로이드 6알 이상. 예,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할록신이나 옥시클로린 같은 항말라리제 스테로이드 아주 소량. 그 다음에 그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같은 쓸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벤리스타나 뭐 이런 것도 아니프롤 이런 것도 이제 벤리스타도 되게 좋은 약제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또 투여받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벤리스타 자체로는 그 중증 루푸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여기 보면 주요 장기 침범이 있는 걸 보면은 저희 그 학회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중증 루푸스라는 게 이제 결국은 신염, 뇌염, 척수염, 폐렴, 뭐 이렇게 혈관염 이런 것들 아니면 혈소판이 매우 떨어져 있던지 뭐 그런 것들일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초반에 좀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치료 목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관해 아니면 낮은 질병 활성도. 요건 다음 슬라이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유인물에도 있는데 관해는 이제 말 그대로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피 검사도 정상이어야 되고. 예, 근데 피 검사도 다 정상이고 증상도 없고 그럴 수도 있죠. 들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낮은 질병도 활성도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게 낮은 질병 활성도 상태만 유지하더라도 훨씬 더 예후가 좋은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낮은 질병도 상태를 이제 최우선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주요 장기 침범이 없으면서 이 점수가 4점 이하인데 이게 보통 말씀드리면은 백혈구 조금 떨어져 있고 피부 발진 있으면 4점입니다. 예, 관절만 하나 부어도 4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혈구 혈액 검사 중에서 백혈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체가 살짝 떨어지고 그다음 피부 발진 있으면 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주요 장기 침범이 없는 경우 그걸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스테로이드 용량이 그 소론도 기준으로 1알 반 이내로 쓰면은 사실은 이제 질병 활성도가 낮은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스테로이드 1알 반 이내로 유지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 유지해도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을 끊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말라리아제를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증상이 없더라도 물론 완전히 증상이 없어서 끊고도 끝까지 괜찮은 분도 있긴 있는데 가끔 재발하면은 좀 세게 재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서 그건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이라봤자 이제 뭐 최근 10년 이내 승인된 루푸스 치료 약제로 이제 벨리무맵, 아니프롤맵, 보클로스폴린 세 가지 약제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기존 루푸스 치료 약제는 뭐 단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존 루푸스 치료 약제도 잘 이제 그 아까 박성환 교수님께서 뭐 50년 전에 5년 생존율이 50%인데 지금은 그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서양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랑 면역제제가 치료에 도입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국은 뭐 고비용 이런 거보다도 지금은 이제 이 기전 자체가 비특이적 면역제제고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게 루푸스가 왜 발병하는지는 잘 모르죠. 한 가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자가 면역 반응. 그래서 이제 그 자가 항체가 발생하고 이거가 이제 자가 항체와 자가 항원이 그 면역 복합체가 형성돼 갖고 조직에 침착돼서 이렇게 손상을 일으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가 항체가 있겠습니다. 항체라는 게 원래 뭐 당연히 예방접종 맞으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체가 생기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 맞으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건데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항체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을 일으키는 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가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B림프구죠. B림프구는 뭐 항체도 생성하고 여러 가지 면역 염증 일으키는 작용을 하니까 이 자가항체를 생성하는 B세포만 이제 억제하는 약을 개발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된 약이 벨리무앱이고 그 벤리스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BAF라고요. 그 피 속에 떠다니는 어떤 단백질인데 얘네들이 이제 B 세포에 결합해 갖고 B 세포를 막 증식시키는 어떤 물질인데요. 이 바프를 갖다 공격하는 항체 제제입니다. 항체 제제, 생물학적 제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까 말한 루푸스 병인의 중요한 자가항체를 생성하는 B 세포만 특이적으로 억제하고 한 달에 한 번,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맞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고 1시간 정도 맞죠. 50분에서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승인은 2011년 3월에 됐습니다. 50년 만에 개발한 루푸스 치료제고, 제가 그 류마티스과 시작한 게 2006년에 시작했는데 2007년도 3월에 그 홍콩에서 이 벨리스타 개발하는 거 관련돼서 임상시험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참석했거든요. 교수님 대신해서 참석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허가를 돼갖고 그래서 국내 승인은 일찍 됐는데 이제 보험이 이제 약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보험이 늦게 됐었죠. 늦게 됐는데 치료 효과는 이제 피부 루푸스의 효과가 좀 있고 관절염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맞고 스테로이드를 이제 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피로감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는 이제 중증 루푸스, 루푸스 콤파니엄이나 뇌신경 루푸스는 효과가 없거든요. 없는데, 2020년도에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의학계 잡지 중에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잡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벤리스타를 기존 치료와 병합 시 루푸스 신염의 치료 효과가 증대된다는 연구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라는 게 주로 이제 사이톡산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MMF, 마이랩트나 셀셉트죠.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이 루푸스 콤파니엄 환자에서 그 마이랩트하고 셀셉트랑 벤리스타를 병합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루푸스 콤파니엄 증대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 치료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게 단점이지만 스테로이드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주 유용한 치료제고 현재 이제 급여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아니프롤루맵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거 국내는 수입이 안 됐는데요. 주사제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루푸스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병인 그 루푸스 일으키는 가장 나쁜 물질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이제 그 1형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이제 타입1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피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 감염되면 이게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여러 가지 염증 일으키기 때문에 자가면역 반응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 가끔 이제 그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나는 루푸스가 악화되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시기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맞은 다음에 루푸스가 발병했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왜 그런지 생각할 때 이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런 예방접종 맞게 되면 이제 인터페론 타입 1형 인터페론이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아니프롤루맵이라는 약제는 이제 주사제인데요. 이 타입 1 인터페론 수용체 결합해서
이 타이번 인터페론 활성도 억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3년 반 전에 승인이 됐는데 국내에서도 임상 시험을 했는데 국내는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 가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논문이고. 근데 이제 그 아니프롤로맵이라는 약제는 사실 이 피부 루푸스에는 효과가 있는데 그 외 루푸스에는 그렇게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거의 그 벤리스타랑 그 치료하는 그런 그 스펙트럼이 겹칩니다. 그래서 뭐 아니프롤로맵이 없다고 해서 뭐 치료가 안 되고 그 정도의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보클로스포린이라는 이 경구 약제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이전에 루푸스를 앓으셨던 분들은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어떤 면역 조절제를 산디문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혹시 드셔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클로스포린이랑 구조식이 이렇게 유사한 그런 먹는 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루푸스 콩팥염에서 미국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제 수입될 계획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것도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약제는 보면은 이제 이것도 란셋이라고 하는 뭐 의학계 영향력에서 아주 1위를 다투는 저널인데요. 논문인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 마이렙트 혹은 셀세트, MMF와 보클로스포린 병합요법이 루푸스 콩팥염에서 이제 이 단독보다 혹시 우월한 게 이미 입증됐고 연장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떻게 국내에 도입이 되면 좀 루푸스 콩팥염 신형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중인 루푸스 치료약제가 뭐 65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근데 뭐 그게 다 허가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유망한 거 3개만 뽑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요거 2개 먼저 설명드릴 건데 우파다시티닙이나 듀크라바시틴 이런 약제는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서 이미 보험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를 갖다가 루푸스에서 임상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만 입증되면 이제 안전성은 있는 거니까요. 조금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루푸스를 가지고 그 임상시험 하고 있거나 이게 끝난 게 65개인데 사실 65개 임상시험 진행 중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검색이 되는데요. 이 임상시험을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GOV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65개인데 이제 약이 겹치는 것도 있을 테니까 65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 65개라는 게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이 임상 1상, 2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 중에 몇 개가 허가될지는 조금 다 허가되진 당연히 않을 거고요.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3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파다시틴이라는 약은 림버크라고 엄청 유명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루푸스를 일으키는 병인 면역세포 안에 염증 신호를 갖다 차단하는 그런 약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하루에 한 번 먹는 경구제고 우리나라에서도 류마티스 관절, 가시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아토피 피부염 등에서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루푸스 환자분들에서 임상 시험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관절염이 있거나 루푸스에 효과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처방하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허가가 나 있으니까 안전성에는 그러니까 치료 효과만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있는 거. 또 하나가 이제 듀크라바스틴이고 약 이름은 소틱2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있었던 이 림버크와 작용 기전이 좀 유사한데 그 표적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면역세포, 염증 일으키는 면역세포 안에 작용하는 그 염증 신호를 차단하는 것도 이것도 먹는 약이고요. 이거는 이제 피부를 침범하는 자가면역질환 건선에서 국내에서도 보험이 되고 처방하고 있는 약제니까 근데 이게 이제 탈모에도 좀 효과가 있어서 루푸스 환자한테도 임상시험 중이고 탈모만 있는 분들한테 임상시험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희망사항으로 루푸스 환자의 탈모가 심한 분들이 좀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임상시험에서 효과만 입증이 되면은 안전성은 이제 이미 검증이 된 거니까 이런 것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도 이제 3상이면은 거의 아까 이제 1상, 2상 끝나고 3상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약제 중에서는 이건 이제 아직 안전성은 이제 검증은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아직 허가 전 단계니까. 근데 이 벤리스타처럼 바프를 직접 공격하는 게 벤리스타고 요거는 이제 바프의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이제 생물학 그 항체 제제입니다. 요게 이제
루푸스 콩팥염이랑 콩팥염이 없는 루푸스에서 임상시험 중이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요 3개 정도 아마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아직 당장 삼상에서 막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그 여러 가지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게 있지만 현대의학은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병원에서 처방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내가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서 치료할 수는 없는 거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승인된 루푸스 약제는 이제 벤리스타, 아니프롤루멧, 보클로스포린이 있고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다 사용되고 요거는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니프롤루멧 같은 경우는 뭐 벤리스타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고 국내에 없다고 그래서 보클로스포린 약제가 좀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중인 루푸스 약제 중에서 듀크라바스틴이나 우파다스틴 같은 경우는 다른 자가면역제에서 이제 승인돼 사용되고 있는 약제가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새로 개발된 약제 중에서는 이아날루미랩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벤리스타랑 좀 작용 기준이 유사한 약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